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시장에서는 CPI를 앞두고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투자자들은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12월 CPI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난달보다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어졌고, 어제장 이어서 장 초반 흔들기를 시도를 하였지만 장 후반부까지 상승으로 이어진 상황이고, 마지막에 차익 매물이 아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 CPI 발표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만 더 치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기차 섹터주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는데요. 리비안과 테슬라가 각각 3%대 상승을 보여주었고, 루시드는 10.29%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76으로 마감이 되면서 7.87, 7불 후반대에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4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오더플로에서는 스몰캡을 제외한 곳에서 매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1분봉에서는 장 초반 살짝 흔들렸지만 강력한 상승으로 인해서 8불대까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루시드가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설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과연 3년 후 루시드 그룹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현재의 상황도 가늠하기 힘들 텐데 3년 후까지 내다보기는 힘들 것인데요. 장기 투자자로서 2025년 초기 성장 시기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2022년에 프로덕션 가이던스를 2번이나 줄였고요. 비용 상승은 숏텀으로 EV에 해를 끼칠 수가 있겠고, 경기 침체는 3년 동안 루시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를 걱정을 하는 것일 텐데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장주로서 현재 시기는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인데, 수요 문제로 인해서 돈을 못 벌고 현금 소진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것입니다. 일단은 얼마 전 사우디의 자금 조달로 급한 불은 꺼놓았지만요, 또 다른 오퍼링이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 몇 차례 더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주주들의 원성은 커질 것이지만, 그룹이 성장하고 폭발적인 생산량을 보여준다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피터 롤린슨 CEO 말대로요, 롱텀으로 바라보고 가는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 루시드 측에서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점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다이렉트 판매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고, 이번에는 생산 전망에 대해 스펙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생산 전망을 크게 과장해서 상장을 도운 특수 목적 인수 회사의 투자자를 속였다고 비난하는 소송을 기각을 하였고, 판사는 처치 캐피탈 주주들은 2021년 초에 스펙이 루시드와 합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터 롤린슨 CEO가 2021년 2월 5일에 CNBC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인데요. 앞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너 리스크라는 불명예는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생산량만 잘 이루어내준다면 이러한 잡음들은 사라질 것이겠고, 루시드에게는 하나하나씩 악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루시드 리뷰 등에서 CR 전문가들은 최근 팟캐스트에서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의 거의 모든 측면을 칭찬을 하면서 14만 불이라는 스티커 가격에 합당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퀄리티도 중요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럭셔리 브랜드로 14만 불은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리비안의
몇몇 최고 경영진 임원들이 퇴사를 하기 시작을 하였다는데요. 9월 달에는 최고 법률 고문과 4분기에는 전략팀이 선임 이사인 패트릭 헌트도 사임을 하였고 정리 해고 등은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2022년 프로덕션 가이던스에 미스가 나면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닐까요?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생산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임원진 교체로 인해서 생산량을 급격하게 끌어올린 효과를 보았듯이 리비안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임원진 교체로 리비안도 1분기에는 생산량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주었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EV 회사는 이러한 문제점과 앞선 기사 내용과 같이 현금 소진이 발목을 잡고 있고 리비안은 3분기에만 1.74 빌리언 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으면서 니콜라, 로드스타운, 어라이벌 등 올해 급락을 하였고요. 루시드는 1.5 빌리언 달러의 오퍼링이 뒷덜미를 잡았지만 조기에 해결이 되었고 어라이벌은 캐시 번을 줄이기 위해 운영을 줄였으며 로드스타운 모터스는 현금 조달을 위해서 폭스콘의 공장을 매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EV는 현금 싸움인데요. 아시다시피 리비안은 포드와 아마존의 든든한 뒷배가 있겠지만 포드가 어느 정도 지분을 정리를 하면서 아마존의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루시드는 이제 강력한 뒷배는 PIF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최대 강점이면서 지분을 6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느 시점에서 나올 것인지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2025년 이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결국엔 루시드 수익으로 네옴시티 건설하는데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하겠다는 PIF의 예전 내용들이 있었던 만큼 그 수익성이 나려면 아직 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최근 PIF가 철광석, 구리, 니켈 및 리튬에 투자를 하면서 마덴 컴퍼니의 49%의 지분을 소유를 하였고요. 이제 EV에 필요한 전략적 광물을 공급하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광물 전쟁에서 루시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요. 다시 리비안으로 돌아와서 리비안의 4분기 실적 발표는 2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 751 밀리언 달러 매출과 6.1 빌리언 달러의 순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과거 동안 피터 롤린슨이 꿈꾸는 일들이 조각조각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상황이겠고 우리는 투더문을 항상 외치고 있으면서 그동안 루시드의 암흑 같던 시기들이 지나가면서 무지개처럼 점점 화창한 날씨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